네, 안녕하세요. 예, 유연우의 책임남 6편, 예, 소설 전시한 가치 읽기 2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번에는 그 전중이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예, 그 전시한 책이 어떤 책인지에서 소개하고, 그리고 전시한 책 챕터 1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졌고요. 챕터 1에서 그가 전역한 이유는 그가 받은 징계 때문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데, 챕터 2에서는 이제 징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다룬 내용인데, 챕터 2가 한 10페이지 넘게 상당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챕터 2를 다 읽지 못하고, 예, 제가 어느 정도 읽고 끊을 테니까, 예, 일단은 챕터 2를 같이 읽고 또 얘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전중의 군수참모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근무했다. 전중의 밑에는 유소희가 있었고, 유소희 밑에는 김상사 공국관, 김상사는 후에 박중사로 교체되었다가 있었다. 그리고 장비정비과에는 이중사가 있었고, 군수계획과 이함대 전반 제초 작업을 주로 했던 군수계획과에는 양하사는 후에 정하사로 교체됐다. 병기과에는 신상사가 근무하다 김원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병 두 명이 있었다. 전중의 징계는 바로 공급관 김상사와 연관이 있었다. 이함대에는 감찰실이라는 곳이 있었다. 감찰실은 부대 내 비행위를 말 그대로 감찰하여 밝혀내는 곳이었다. 2014년이 끝날 무렵 그 감찰실로 한 건의 메일이 왔고, 그 메일의 주인은 항만지연대에 근무했던 공수참모실 정화사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정화사였다. 정화사는 군수참모실과 많은 업무를 했다. 정화사는 특히 김상사와 많은 업무를 했었다. 김상사는 누구에게나 친절한 성격은 아니었다. 상사라는 계급도 계급이었고, 여러 방면에 능력이 많고 오랜 군생활로 아는 것도 많았다. 군수참모 전종이가 요구하는 복잡하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거의 100% 소화했었기에 전종이는 김상사를 신뢰했다. 김상사는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본인보다 하위 계급의 군인들에게 다소 말투가 거칠다는 것 말고는. 감찰실로 온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김상사가 본인 정하사와 같은 하위 계급 군인들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포고를 일삼고 군수참모 전중에게도 대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감찰실의 수장이었던 이소령은 메일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군수참모한테 대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소령은 군수참모한테 대드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간단히 넘길 수 없었다. 군수참모와 김상사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였다. 대드는 경향은 있을 수 없었다. 이소룡은 그 대드는 경향의 실체를 파악하고 싶었다. 해군의 전방위자 중심 이함대 감찰실의 수장으로서 비행위를 밝혀내야 한다는 강한 욕구가 일었다. 이소룡은 즉각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군수참모실 인원 전원을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군수참모실 인원 전원: 전중희 군수참모, 유소희 보국관, 김상사 공국관, 신상사 병기장, 이중사 내원장, 양하사 병 2명은 감찰실로 소환되었다. 그들을 조사하는 방식은 다소 80년대 방식을 방불케 했다. 감찰실의 한 방에 단독으로 고립되어 각각 한 장의 종이가 주어졌고, 종이의 내용이 적힐 때까지 조사가 끝나지 않는 방식이었다. 군수참모실 내부 사람들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아무것도 적지 말자. 군수참모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같은 사무실에 1년여가량 같이 근무했었던 공국관이 그들 본인에게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공국관 김상사를 지켜줘야겠다는 마음들이었다. 군수참모실은 그렇게 이소룡의 지독한 질문들, 김상사가 본인보다 낮은 계급 군인에게 했던 폭언과 폭행, 손찌검 등이 있었느냐에 대한 계속되는 추궁과 지독한 질문들을 모두 참아냈다. 그렇게 군수참모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이 나는 것 같았다. 이소룡은 답답했다. 비행위가 감춰지고 정의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이소룡은 가장 핵심적인 비행위를 잡아내길 원했다. 군수참모한테 대드는 경향이 있었다. 이소룡은 전중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른 군수참모실 사람들을 추궁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이었다. 다른 군수참모실 사람들은 이 일의 조사가 끝이었다. 2일 동안 추궁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돌려보냈다. 그러나 이소룡은 전중위를 6일에 걸쳐 조사했다. 전중위가 6일간 6장의 문서를 적게 했다. 6일간 6장의 문서의 내용은 모두 달랐고, 처음 3장까지는 전중이도 아무것도 적지 않고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중이는 끝나지 않은 조사 시간과 이소룡의 지배함에 질린 모양이었다. 그는 항상 업무에 치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소룡의 조사에만 하루에 좋게 업무 시간 중 5시간가량은 뺏겼어야 했다. 전중이는 지쳤고 대드는 경향은 없었지만 다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소룡은 드디어 이함대에 밝혀지지 않는 비행위를 잡아냈다는 기쁨이 일었다. 이소룡은 그 다툼에 대해 아주 상세히 물었다. 다툼의 대화 내용 하나하나까지 빠짐없이 기록했고 다툼의 내용은 대략 이러했다. 공급관 전대 수용비로 보조정 사람들한테 청소도구를 조금 싸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참모님. 참모님은 왜 보조정 사람들만 신경 쓰십니까? 아니 사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소룡은 대화의 내용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군수참모를 며칠 더 감금조사하며 정말 그렇게 대화했느냐고 물었고 지친 전중이는 사실 대화 중에 참모님은 왜 보조정 사람들만 신경 쓰십니까를 참모님은 왜 병신 같은 보조정 사람들만 신경 쓰십니까라고 했다고 스스로 말하게 되었다. 병신 같은. 이소룡은 병신 같은이라는 단어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전중이가 순순히 말해준 것에 대해 아주 흡족했다. 전중이는 이 병신 같은이라는 네 글자가 본인의 군생활을 끝낼 단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소룡은 매우 흡족하게 군수참모실 김상사 비행위 조사를 모두 마쳤다. 내용은 이러했다. 이함대 기지전대 군수참모실을 조사해보니 이함대 기지전대 군수참모실 공급관 김상사는 비행위가 있으며 그 비행위는 이함대 기지전대 군수참모 전중위를 상관모독하는 행위였는데 병신 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상관모독을 하였다. 중략인 내용이었다. 감찰실의 군수참모실 김상사 비행위 조사는 이함대 참모장, 이함대 서열 3위 님과 참모장님과 이함대 사령관님께 보고되었다. 김상사는 그 비행위로 인해 징계로 인해 비행위로 인한 징계로 인하여 원사 진급을 앞두고 있었지만 하루아침에 원사 진급길이 막혔다. 이 사실은 기지전대 군수참모실에도 급히 퍼졌다. 김상사는 다급했다. 김상사는 군수참모실 인원 모두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구인가? 누가 어떻게 말했기에 나는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김상사는 다급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다급한 건 전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전중이는 병신 같은 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전중이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전중이는 단순 다툼을 거론했을 뿐이었다. 절대 상관모독을 의도하지 않았다. 전중이는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전중이는 다른 사무실 사람들은 공급관에 대하여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놀랐고 전중이는 큰 죄책감에 시달렸다. 전중이는 1년간 같이 일한 직속부와 김상사를 본인의 손으로 진급 누락시킨 것이다. 전중이는 당황스러움과 죄책감, 복잡한 감정들과 바쁜 업무 탓인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웠다. 전중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김상사에게 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전중이는 그날 밤 김상사를 만났다. 전중이는 김상사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김상사는 당황스러워했다. 1년간 같이 고된 업무를 견디며 전대장, 기재전대장, 정대량님의 수많은 과업 지시를 거의 100% 이행하며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며 승승장구 해나가지 않았는가. 그랬던 그가 나에 대하여 나쁘게, 어떻게 적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쁘게 적어 나를 진급누락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아무리 솔직해도 정도가 있지. 아무리 이소룡의 지부한 조사가 있었어도 그것을 적어내는 것은 최소 1년간의 의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알던 정확하고 치밀하며 지혜롭게 일을 해나간다고 믿었던 전중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생각은 이어져 김상사는 전중이를 고소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전중이는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되었다. 전중이는 진심으로 미안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전중이는 속으로 뭔가 많이 잘못되었음을 느끼며 감찰실에 대한 탄원서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고 전중이와 김상사는 일단 자리를 파했다. 다음날 이함대에는 소문이 났다. 군수참모가 김상사를 죽였다. 기지전대 인사참모실, 정작참모실을 비롯해 항만지연대 그리고 다른 전대에도 소문이 돌았다. 소문의 내용대로 군수참모가 김상사를 죽였다는 것이다. 소문은 곧 전중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군수참모가 김상사를 죽였다. 맞는 말이었다. 김상사는 전중이의 펜끝으로 죽은 것이다. 전중이 본인의 자백이 김상사를 죽인 것이다. 전중이는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지만 80년대를 방불케 했던 조사 방식과 고압적인 이소룡의 태도, 신문을 기억하려 했다. 그것은 분명히 또렷한 기억이었다. 6일 30시간에 걸친 조사가 있었고 끝이 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김상사와의 다툼을 자백했다. 그리고 참모님은 왜 보조정 사람들만 신경 쓰십니까에 대해 계속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냐는 질문과 신문은 병신 같은이라는 단어를 추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 모든 것은 전중이 본인이 한 말이었고 전중이 본인이 지은 죄였다. 전중이는 왜 펜끝으로 공급관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죽음은 전중이가 의도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전중이는 혼란스러웠다. 전중이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싶었다. 문제의 원인은 고압적인 이소룡의 태도에 있지는 않았을까? 전중이는 이소룡이 올린 군수참모실 김상사 비행위 조사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전중이는 주위 군인들을 통해 감찰실에서는
비위행위 조사를 하는 것이 곧 실적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전중이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소룡이 그토록 즐긴 신문은 실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소룡은 진급을 하지 못한 소령이었다. 이소룡은 왜 소령이라는 계급의 무게와 더불어 전중이 본인을 압박해왔는가? 나는 왜 이소룡의 신문에 무기력하게 뭔가에 홀리듯이 자백을 하고 말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킨 채 전중이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김상사의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그때 김상사는 진심으로 전중이를 고소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전중이는 김상사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전중이는 생각했다. 그리고 김상사에게 그 생각을 말했다. 그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전중이가 당한 조사 과정 중 총 6개의 문서를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변화 과정이 있었고 처음부터 김상사와의 다툼을 자백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김상사와의 단순 다툼을 A4용지에 기입한 것일 뿐이지 전중이 본인은 상관모독이라는 감정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하급 장교와 상급 부사관 사이에서는 이런 다툼은 늘상 있는 일이라고. 상식적으로 병신 같은 이라는 단어는 보조정, 전투근무지원정을 욕하고 낮춰 부른 것이지 전중이를 모독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전중이는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말하였고 이 정리한 생각을 문서로 작성해 탄원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전중이는 김상사에게 같이 싸워보자고 했다. 전중이는 이 함대에 정의가 있다면 잘못된 사람은 감찰실장 이소령이고 그리고 김상사의 죄가 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최소 상관모독에서 단순 다툼으로 바꿔보자고. 김상사는 전중이의 설득에 대해서 생각했다. 전중이의 설득은 다소 무모한 것이 아닐까라 생각했지만 이내 생각을 바꾸고 1년간 일했던 군수참모와의 의리를 선택했다. 김상사는 원래 사려고 했던 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1,000만 원 주고 샀다. 원래 전중이를 고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목적을 바꿨다. 전중이는 불합리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과정에 의한 자백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중이와 김상사는 직접적으로 대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 전중이와 김상사는 다시 팀이 되었다. 그리고 전중이는 한 장의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의 내용은 앞서 말했듯이 6장의 진술서가 있고 진술 내용은 계속되는 추궁에 의해 변형되었고 김상사와 전중이는 단순 다툼을 한 것이지 김상사가 전중이를 모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 문서는 곧 이함대 참모장님과 이함대 법무실장님에게 전달되었다. 이함대 참모장과 법무실장은 군수참모 전중이가 부당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이함대 참모장과 법무실장은 전중이를 소환했다. 한 차례 조사를 한 후 참모장님은 전중이를 격려했다. 전중이 고생했다. 우리가 도와줄게. 네. 지금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26페이지까지 돼요. 이 챕터가 26페이지까지여서 나머지 19에서 26은 다음 편에서 읽을게요. 예. 아무튼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예. 전중이가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복잡한데 그 전중이 밑에 김상사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상사랑 전중이가 싸운 적이 있어요. 뭐 전대 수용비로 빗자루 좀 사줄 수 있냐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 뭐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거다. 왜 참모님은 그렇게 병신 같은 보조적 말만 듣냐, 편을 듣냐 이렇게 단순 싸움을 했는데 전중이가 그거를 이소룡한테 이실직고를 한 거죠.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김상사가 원사 진급을 해야 되는데 원사 진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가지고 김상사가 전중이를 고소하려고 해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를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전중이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예, 이소룡이 너무 고압적이고 이소룡이 계속 감금 조사를 하면서 문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변호사 산 거를 함대에 항의를 하는 방향으로 틀어보자 해가지고 근데 김상사는 또 그거를 같이 마음을 그래도 전중이가 1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동의를 하고 방향을 틀어서 예. 이함대 설 3인 참모장님하고 그리고 이함대 법원 같은 게 있어요. 이함대 법원에 법무실장님이 계신데 법무실장님하고 참모장님이 전중이의 탄원서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전중이 고생했어. 우리가 도와줄게 하고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 후에 또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벌써 15분이나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으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예, 이거는 제가 정말 겪었던 실화를 적었어요. 그 뒤에 내용도 실화인데 제가 전역을 하기까지의 내용이 다 실화예요. 전역을 한 후에도 약간 실화인데 그 뒤에 내용은 약간 픽션으로 해가지고 자전적 소설이거든요. 실화와 소설이 섞여 있어갖고 자전적 소설로 한 책이고 제가 처음으로 쓰게 된 책이고 이 책을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바라는데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 이런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원래 책을 사서 보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면서 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예. 그래서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속도감도 있고 사건도 되게 재밌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같이 읽어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일단 오늘은 전시장 같이 읽기 2편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전시장 같이 읽기 3편에서 또 계속해서 전시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작가 요인의 책임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